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되도록 좀 더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한국에서 지금 대란이 난 요소수 때문에 화물 트럭들이 발이 많이 묶였죠. 그 문제가 매우 한국에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냥 타이틀은 그렇게 적었지만 당연히 요소수 디젤 트럭이니까 뭐 테슬라 세미가 뭐 대안이다, 뭐 이게 미래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처음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각과 재미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중국 쪽 논문입니다. 중국이 헤비 듀티 트럭에 대해서 그런 물류를 위한 큰 트럭들, 디젤 트럭들을 앞으로 어떻게 변환해 갈 거냐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뭐 호주의 그런 석탄 문제들, 요소수 생산 문제들, 뭐 친환경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돼서 뉴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요소수는 결국 장기화될 조짐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럼 생산량을 늘릴 거냐? 아닙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로지스틱, 이 물류에 많은 걸 담당하는 헤비듀티 트럭에 대해서 꼭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논문이 지금 얘기하는 바가 중국이 이제는 친환경을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선진국만큼은 아니지만 결론은 지금 내추럴 가스를 이용한 헤비듀티 트럭을 좀 고민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전기차도 하긴 하지만 LFP에 치중된 중국이 지금 트럭을 그걸로 만들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지작 한다라는 거죠. 그 중국 분위기가 이 논문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CO2를 절감하기 위해서 디젤이 아닌 내추럴 가스를 좀 만지작 한다라는 겁니다. 내추럴 가스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미국에 이런 상장된 회사도 있는데 미국 정부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추럴 가스를 태워서 이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CO2를 절감할 수 있고 이거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들도 덜 배출하죠. 아주 꽤 완전 연소에 가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셰일가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 난방이나 이 석탄한 거에 비해서 CO2는 반토막 이하가 되고 더러운 것들도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중국도 친환경 환경을 그런 바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요소수를 많이 생산한다라든지 뭐 그러기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내추럴 가스를 살살살살 만지작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이런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나. 중국이 워낙 많은 요소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만큼 싸게 생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미국은 겪지 않냐? 미국은 디젤차 자체가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팩트시트라는 정부에서도 발행한 건데요.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US 정부에서 발행한 건데 물론 좀 옛날 데이터지만 뭐 요즘이라고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시당초 디젤차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로지스틱 역시도 물론 클래스 A 디젤 트럭 그 부분은 이제 담당을 하지만 그 민간에서 사용되는 아주 가벼운 트럭이라든지 꽤 많은, 심지어 클래스 A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편의점에 나르는 트럭들조차도 심지어 그냥 유호를, 아주 큰 유호를 빌려도 가솔린을 넣습니다. 디젤이 아닌 휘발유로 간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환경 규제가 더 빡셉니다. 유럽보다. 특히 CO2보다는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인간에 더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그런 규제가 유럽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게 되고 디젤이 더 비싸고 실제로 환경분담금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더 빡센 강한 환경 규제 때문에 특히 그런 CO2가 아니라 이제 질소산화물 쪽 규제 때문에 아마 유로 6가 이제 미국 기준에 거의 이제 근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럽 독일 차들이 더 힘든, 더 아주 복잡하고 그냥 강력한 필터를 달아서 가격이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성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젤차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죠. 왜 미국에서는 디젤차가 인기가 없냐?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클래스 A 트럭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다르죠. 클래스 A 트럭이라는 게 정말 대형 트럭, 저도 심심치 않게 이제 자율주행과 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 클래스 A 완전히 진짜 중장비, 막 레미콘부터 엄청 큰, 여기는 미국도 디젤 차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과 달리 워낙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로지스틱을 무시하면 안 되죠. 중국이 암만 싸게 생산해도 석유나 이런 것도 보면은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한다라든지 물류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요 정도는 이런저런 고려했을 때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리. 그러면 미국은 물류 대란이 없냐? 아닙니다. 물류 대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식으로 물류 대란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대비돼서 이런 총망라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두 나라의 행보가 좀 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은 트럭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The Dirty Truth라는, 그러니까 트럭 기사가 부족한데 왜 트럭 기사의 임금을 올리지 않느냐, 아니면 트럭 기사를 더 하이어링하지 않냐. 옛날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썼겠지만 요즘 미국도 그거에 좀 원활하지가 않죠. 뭐 트럼프 정부 때 더 외국인을 더 뽑는 걸 이제 막으면서, 거기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지만 그러면 미국인의 일자리 위협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튼 수요와 공급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쇼리지로 인해서 드라이버들의 몸값이 뛰지만 실상을 보면은 이 직업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뛴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억 단위가 넘는다고 하죠. 근데 그래도 보면은 이 직장이 턴오버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점들, 그리고 리스펙이 없죠. 그 트럭 기사들에 대한 요즘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것도, 사회적 분위기도 내려가고,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일의 강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트럭 기사들이 부족하다 해서 미국도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몰려갔지만 턴오버 레이트 굉장히 높다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왔다가 생각보다 이게 고되고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야 될까?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럭 기사들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미국도,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죠. 한국도 요소수 문제로 이런 많은 화물 트럭이 발이 묶이고, 중국대로 지금 미국은 이런 다른 문제로, 연료나 에너지 문제가 아닌 트럭 기사들의 지금 이런 임금 문제, 그러면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좀 더 규제를 잘 하고, 이런 지금 관리 회사들, 로지스틱 회사들의 폭리도 있거든요. 뭐 이런 트럭 기사들을 쥐어짜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면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수는 있는데 천정부지로 올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많이 올리게 되면 이 회사들도 결국 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키설키 지금 견제와 균형과 모든 게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올릴 수 있을지언정 막 트럭 기사 임금을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구조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일의 강도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즉각 이런 친환경뿐만 아니라 그걸 노리고 지금 DOE가, 디파트먼트 에너지가 이 전동화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추럴 가스도 조금 만지작 하지만 지금 흐름이 클래스 A 트럭을 전동화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펀드를 이제 받기 시작한 회사들 중에서는 안타깝게 테슬라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 세미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실물을 보여주고 좀 그래도 앞선 느낌이 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대량 생산에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들어간 거 보면은 기존에 익히 잘 알려진 이제 내연기관 중에서 디젤 트럭을 대량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리스트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볼보라든지 뭐 다임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전동화를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친환경 목표긴 하지만 왜 이렇게 전동화를 더 내추럴 가스가 아니라 전기차에 더 많이 신경을 쓰냐면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라도 무인 트럭이라든지 특히 이 지금 인라이드라는 지금 뉴욕에 헤드쿼터를 런칭하고 이런 이제 트럭들을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전동화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존에 내추럴 가스라든지 내연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은 파트가 많아지게 되고 차량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동화가 필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력난으로 인해서 이런 자율주행에 좀 더 이제 흐름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 좋은 포맷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A 트럭을 이런 전동화 하려는데 좀 정부가 돈을 더 쏟아붓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량의 이 거리가 한적한 곳을 다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금 허가가 좀 더, 그러니까 무인 택시보다는 빨리 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향해서 미국은 지금 인력난 때문에 친환경과 이 무인을 함께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좀 더 내추럴 가스, 거기는 인력난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가스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 같습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결국 여기 시나리오에 보면은 전동화라든지 하이드로젠, 그런 퓨얼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비중이 커지는 거는 거의 빨라야 2030년, 늦으면 2040년, 50년 뒤이기 때문에 한참 뒤입니다. 이 스토리 빨간색이 내추럴 가스인데 중국도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큰 친환경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한국도 이참에 단기적으로야 요소수를 이제 국내 생산을 한다곤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다들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도 이제는 가셔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보다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런 환경을 미국과 중국의 이런 걸 인지하고 한국도 이런 무인 트럭으로 인한 전기차 쪽에 힘을 실을 건지, 아니면 내추럴 가스, 그럼 이제 요소수 자체가 필요가 없고 이런 큰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단기적으로 요소수를 어떻게 구해와서 이걸 땜방지를 해서는 큰 흐름은 이런 지금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세미 트럭이 그쵸, 좋은 대안이지만 그게 단순히 이 디젤에 요소수가 필요하니까 전기로 가자, 이게 오늘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미 트럭이 정말 좋은 대안이지만 지금 두 나라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께 누구도 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율주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크루즈가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을 일부 태우고 있습니다. 웨이모도 이제 베타로 하는데 크루즈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완전 무인이고요. 좀 인상 깊었던 점들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비스는 밤 10시에서 새벽 6시인가 그럴 겁니다. 새벽,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런칭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샌프란에서 보면 대리운전이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얘기죠. 인력난이라든지 그런 일의 강도, 그리고 돈이 이제 항상 이런 일들은 양산이랑 똑같은 거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미국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에 진취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크루즈 택시를 보면서 생각보다 역시 밤에는 이렇게 차가 적으면은 잘 다니고, 밤에 이런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걸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가로울 때는 현재 라이다나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낮이 문제인 거죠, 낮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었고,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은 텍 서포트가 전화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계속 이걸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냥 택시에 그냥 타고 내리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탔으면은 지금은 고객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라는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되는 걸 봐서는
나쁘진 않는 것 같다. 좀 더 웨이모가 한 것에 대비해서 단점들을 보완해서 크루즈가 좀 나온 모습이 보여서 이런 테스트가 좀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로 완벽하게 자율주행보다는 이렇게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이러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10.4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slowly expansion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물타기를 해서 99점을 빨리 좀만 더 하면, 오늘 보니까 99점, 98점을 제가 이게 좀 도시로 좀만 나가면 점수가 팍팍 깎여서 98점으로 내려와서 또 물타기를 해서 99점을 받으려고는 하겠지만 좀 익스펜션이 느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 하루빨리 10.4를 받기를 저 역시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